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4년 여름 이적시장 가장 충격적인 이적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에메르송 로얄입니다. 2021년부터 3시즌 동안 토트넘에서 100경기 넘게 출장하며 온갖 욕을 먹었던 에메르송의 차기 행선지가 AC 밀란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밀란의 전설 카카의 22번을 물려받으면서 말이죠. 라리가 레알 베티스에서 활약으로 토트넘으로 375억에 이적한 그는 주전 오른쪽 수비수는 물론 중앙 수비도 맡으며 토트넘에서만 101경기를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페드로 포로를 비롯한 여러 경쟁자들에게 밀리면서 출전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밀란은 에메르송의 이적료로 224억 원을 썼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선 3년 전 투자한 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셈이었죠. 충격적인 건 토트넘에서 AC 밀란으로 이적이 성공했다는 것인데 커리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것이고, 다름이 아닌 세리에 A에서 부활한 것처럼 에메르송도 그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9위는 주앙 펠릭스입니다. 제2의 호날두로 한껏 기대를 모으면서 2019년 아틀레티코로 무려 1,700억에 이적한 펠릭스. 그러나 그는 팀에서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2024년 여름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건 첼시로 이적 금액이 780억이라는 것인데 아틀레티코는 1,000억에 가까운 손해를 봐야 했고, 첼시는 나름 거액을 들여서 풀이 많은 공격수를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첼시 임대 시절 가끔씩 번뜩이는 패스나 드리블을 보여줘서 팬들을 기대케 했지만 때론 이기적인 드리블로 실수를 했던 적도 있었죠. 놀랍게도 7년 계약을 체결했는데 팬들은 또 장기 계약이냐며 혀를 찼습니다. 그래도 전형 자체는 특출나서 마레스카 감독의 조련 아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격수들의 무덤이라고 불린 첼시에서 펠릭스는 부활할 수 있을까요? 8위는 코너 갤러거입니다. 앞서 펠릭스가 첼시로 온 것과 반대로 첼시는 갤러거를 아틀레티코로 보냈습니다. 이 두 팀의 재정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갤러거의 이적도 확정되었는데, 첼시 팬들은 그래도 그가 부상 없이 열심히 뛰어준 걸 생각하며 그가 라리가에서 잘하길 기원했습니다. 아틀레티코의 감독 시메오네가 갤러거를 원했고, 또 갤러거를 어떻게 스텝업 시킬 것인가에 축구 팬들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전 잉글랜드 선수였던 트리피어를 정상급 풀백으로 만든 전적이 있기 때문이죠. 공미가 가질 수 있는 좋은 활동량을 가졌지만 그동안 아쉬운 판단력과 부족한 창의성이 공존했던 갤러거. 시메오네의 아틀레티코에서 그는 부활에 성공해 과연 과거 크리스탈 팰리스에서의 모습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을까요? 7위는 우가르테입니다. 정상급 수비형 미드필더를 원했던 맨유가 파리의 우가르테를 마침내 품에 안았습니다. 요로, 더리우트, 마즈라위까지 맨유가 수비수 영입에 힘을 실은 가운데 백포 수비를 보호해줄 우가르테까지 데려온 것인데, 파리 입장에서는 우가르테를 890억 원금 그대로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가르테가 지난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중원의 에이스였지만 챔스 무대에서 기마랑스를 만나 압도당하자 파리 감독 엔리케에게 더 이상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부스케츠나 로드리처럼 치명적인 롱패스를 잘 뿌리는 선수는 아니지만 압도적인 수비 능력으로 부족한 빌드업을 메꾸는 스타일이었는데, 파리에서 이 능력마저 떨어지자 쓸 일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맨유가 890억이나 주고 데려오자 축구 팬들은 호구들의 충격을 먹었고, 파리는 주앙 네베스 이적료를 거의 회수했다고 봐도 될 정도였습니다. 맨유가 암라바트 충격을 벗어날지 아님 제2의 암라바트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6위는 더 리우트입니다. 맨유가 이적시장에서 더 리우트와 마즈라이 두 명의 수비수를 모두 미넨으로부터 영입하자 팬들은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테나흐 감독의 아약스 선수 사랑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것인데, 더 리우트, 마즈라이 모두 테나흐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더 리우트의 경우 1999년생으로 젊고 미넨에서 지지난 시즌 최고의 수비수로 찬사를 받았기에 미넨 팬들 입장에선 그의 이적은 충격이었습니다. 미넨 팀 입장에서 게르 같은 선수도 아니었고 경기에 나오면 잘했는데 부상이 좀 있고 주급이 높아 새로 부임할 미넨 보드진이 팔기로 한 것입니다. 맨유 입장에서는 더 리우트가 가장 저점을 찍고 있을 때 740억이랑 합리적인 가격에 데려온 셈이었죠. 부상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했던 맨유 팬들의 바람은 개막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레니, 요로, 더 리우트 모두 선발로 나오지 못하고 리산드로와 맥과이어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5위는 훌리안 알바레스입니다. 맨시티 소속의 알바레스가 스페인으로 무대를 옮겼습니다. 계약기간 6년에 이적료는 자그마치 1,400억. 알바레스는 2022년 맨시티로 이적했고
같은 시기 맨시티로 이적한 엘링 홀란드와 포지션이 겹쳐 선발 출전 기회는 적었지만 출전할 때마다 영향력을 보여주며 팀의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적 첫 시즌 트래블 달성과 함께 월드컵까지 휩쓸며 한 시즌에 모든 우승을 다 이룬 최초의 선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막강한 경쟁자인 홀란드가 있었기에 자신의 주 포지션인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선 뛰는 빈도수가 적었고 이에 알바레스는 이적을 결심했습니다. 맨시티는 250억에 알바레스를 영입해 1000억이 넘는 이익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두 시즌 동안 103경기에 출전해 36골 18도움을 올려 팀의 고공행진을 도왔으나 그 이면엔 팀 공격의 중심이고 싶어하는 욕심도 있었죠. 축구 팬들은 홀란드의 백업 공격수로는 아깝다는 얘기와 함께 새롭게 시작될 그의 라리가 득점왕 도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4위는 맥토미니입니다. 맨유가 키운 선수 맥토미니가 나폴리로 향했습니다. 이적료는 놀랍게도 447억. 2002년 맨유 유니폼을 입고 무려 22년을 함께한 그는 뛰어난 피지컬과 왕성한 활동량으로 데뷔 초기부터 맨유 중원을 이끌 제목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섬세하지 못한 발밑, 투박한 볼 처리, 불안정한 빌드업 등으로 한계점이 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 맨유의 주전급 선수로는 부족했습니다. 지난 시즌 맥토미니는 전진된 위치에서 기용되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섀도우 스트라이커 등 보다 1차원적인 임무를 부여받자 한결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고 10골 3도움의 기록으로 제 몫을 다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폴리의 유혹을 이끌어냈습니다. 테너 감독은 맥토미니를 주전 선수로 분류하지 않았던 상황에 선수 본인도 이적을 택했고 나폴리와 좋은 가격에 합의한 것이었습니다. 3위는 키에사입니다. 2024년 여름 이적장에서 소리 소문 없이 지나갈 뻔한 리버풀이 드디어 영입을 알렸습니다. 그 대상은 유벤투스의 윙어 키에사. 유벤투스와 이탈리아 대표팀의 에이스인 그를 데려오는데 들인 금액은 불과 200억도 들지 않았습니다. 키에사는 유벤투스와의 계약 만료가 한 시즌 남았습니다. 올 시즌 종료 이후 키에사를 이적료 없이 잃는 것보다 올 여름 이적장에서 이적시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을 원해서 싼 가격에 리버풀에 판 것이었습니다. 물론 2020년에 당한 전방 십자인 부상 이력도 한몫했죠. 드리블이 뛰어난 크랙형 윙어인 그를 이렇게 싸게 산 것에 리버풀 팬들은 흥분했습니다. 최근 다소 저렴하게 사서 대박을 친 선수들이 리버풀에서 성공한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2위는 칸젤루입니다. 2019년 유벤투스를 떠나 맨시티로 입단했던 칸젤루는 좌우 측면 풀백을 모두 소화하는 멀티플레이어로 프리미어리그 최초로 서로 다른 두 개의 포지션에서 올해 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과르디올라 감독과의 불화로 지난 2년 동안 미넨 바르셀로나로 임대를 떠나 뛰었습니다. 임대를 뛰어도 그의 기량은 리그에서 빼어날 정도였지만 맨시티 복귀 후에도 공식 경기에는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런 불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알 히랄이 칸젤루 영입에 관심을 드러냈고 끝내 372억을 제시하며 칸젤루를 품게 되었습니다. 맨시티가 그를 데려올 땐 970억을 지불한 걸 보면 많이 손해보는 거래였습니다. 칸젤루가 사우디에서 받는 연봉은 350억입니다. 대망의 1위는 귄두안입니다. 7년 동안 맨시티에서 헌신했던 귄두안은 맨시티 황금기에 일조했습니다. 340경기를 뛰며 14번의 우승을 달성한 것이었죠. 맨시티를 떠나 바르셀로나로 둥지를 옮긴 뒤 1년 만에 다시 귄두안은 맨시티로 복귀했습니다. 귄두안이 맨시티의 핵심 멤버로 활약하기는 했지만 1년 전에 떠난 그를 다시 받아주는 건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30대 선수에 대해서 냉정한 팀인 맨시티가 33살의 귄두안을 다시 받아준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다니 올모를 영입하고 팀 연봉 상한액을 맞추기 위해서 귄두안을 희생시켰습니다. 이러한 해프닝에 따라서 바르셀로나는 팬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적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균도안을 홀대다는 것이 비판의 이유. 균도안 본인은 본인의 이적이 바르셀로나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조금 덜 슬플 것 같다며 의연했습니다. 균도안의 바르셀로나 1년간 활약은 A+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